16시간 만에입니다. 무엇이 16시간 만에냐? 여기 같이 보시죠. 네, 바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속보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다라는 소식인 건데 그럼 왜 발부됐는지 그 사유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아주 짧은 코멘트와 함께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전 마지막 모습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겠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시작해 볼까요? 비상계엄 선포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홍장원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여인연정 사령관 통화 내용 알렸는데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으신가요? 민주당에서 요구한 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으신 건가요? 국회와 헌재 허위등하다고 연구하십니까?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언제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 영상은 왜 제공 안 하신 건가요? 진술했습니다. 위증 혐의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사실 이 계엄을 미리 알았지만 이 사안을 국회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부인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오전 10시 1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한 4시간 정도 어제 오후 2시쯤에 심사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보통 대기하고 있다가 발부가 되면 구속이 되는 거고 아니면 구치소에서 이제 나와서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는데 결과가 조금 전 새벽 5시 30분에나 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20시간 만에 나온 거고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봐도 한 16시간 만에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이 내용 사실 영장이 발부 여부가 이렇게나 늦게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런 경우를 본 기억이 잘 없습니다. 네. 새벽 5시 56분에 첫 보도가 나왔던데 그만큼 법원이 장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구속영장을 아주 분명하게 발부해야 될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현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기각과 발부 사이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다가 발부 쪽으로 정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마는 과연 이 시점에서 조태용 원장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그렇게 무거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정원장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고 국정원 안에 있는 증거들은 수집이 됐을 거고 또 물러난 전 정권의 국정원장으로서 현재 사건 관련 인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데 조태용 전 원장이 구속이 됐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법 앞에 평등은 없다고 하지만 사람의 자유를 가장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인신구속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선의 균형을 이뤄야 우리 국민들께서 법질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선고가 어떻게 내려지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렇게 오래 고민했다는 얘기는 증거인멸 우려가 더 있는지 인신구속을 할 만큼 있는지 없는지 고민할 만큼 좀 그렇게 아주 큰 건 아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현선 변호사님 판단이 어려웠던 거라면 구속 취소 청구를 하면 이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딴 때보다 높은 건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구속 취소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났을 때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빗발치는 그런 요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이를 묵살했죠. 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심을 한 것 같긴 해요.
장시간 동안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조태용 전 원장이 차라리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부라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했다면 뭐 구속은 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송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국정원장 직위도 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구속을 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모든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혐의 중에는 심지어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습니다. 비어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는 그런 증거인멸 혐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여전히 국정원 직원들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CCTV 영상을 제공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비서실 직원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있을 각종 뭐 조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알고도 쉽게 얘기해서 뭐 뭉갠 거 아니냐, 이 조용히 그냥 어떻게 보면 침묵으로서 동조한 거 아니냐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관련해서 사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진술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었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전화를 받으니까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일부 인정을 하고 들어갔다면 구속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관되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좀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일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오늘 새벽 5시 30분경 이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내란 특검의 가장 주요한 인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말고 지금 현재 최혜병 특검의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어젠 최혜병 특검에 처음으로 이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었죠.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최상병 특검 나온 윤 측 경로는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히 좀 그 발언 좀 같이 볼까요? 어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호통이었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었다. 거기 징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어제 변호인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얘기를 작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 때 그때도 했죠. 기자가 물었잖아요. 경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국방장관을 내가 질책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요. 중요한 건 시점일 것 같아요. 저 경로라는 거와 네. 그다음에 이종호 아니고 임성근이라는 사단장 책임자 네. 사단장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어느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하면서 질책을 했다. 이런 대목도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각각 어느 시점에 얘기가 됐느냐. 저런 식의 얘기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군 통수권자로서 네. 저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병이 죽었다면. 그러나 동시에 군 헌병단이
조사를 해서 임성근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거 이거 두 가지는 따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희가 앞서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만약에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을 했으면 구속은 안 됐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일관되게 꾸준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는 뭐 재발을 막으라는 호통이었던 거지 내가 뭐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하지 말란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김출현 위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 부인하는 이런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도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했다면 그 채모 회병의 부모님들을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그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본인이 그때 어떤 뭐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렇게 어떤 별자리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런 식의 이야기였다면 그 자기의 이야기들이 진위가 잘못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VIP 경로설 얘기가 나올 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채모 상병 특검법이 그때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보면 본인이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때도 만약에 이런 취지의 좋은 내용이었다면 그때 거부권 행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법원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이걸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때도 그 특검법을 받아들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떤 저렇게 조금 뭐 전혀 다른 이야기들 해버리게 되는 거는 결국 본인이 전혀 이해를 잘못했다는 얘기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모든 책임이 그 사람들이 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어떤 재판 전략이 조금 뭐 먹혀들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뒤 정황을 봤을 때 만약에 말이 잘못 의도가 왜곡돼서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는데 그러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땐 이 말이 납득이 되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 특검 조사도 거부하고 그리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 재판도 나오고 특검 조사도 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말고 처음부터 재판도 조사도 성실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건희 여사는 성실하게 나오면서 대신 보석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보석 신청, 이 보석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오전 10시 10분, 이제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각이죠. 곧 있으면 요 보석 심사가 열릴 예정이다라는 건데 송영훈 변호사님, 받아들여질까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원은 현재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반복된 거짓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반클리펜 앞에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실물이 현출됐습니다. 그리고 전성배 씨로부터 샤넬백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뒤늦게 가방 받은 것은 인정을 했죠. 그러면 이미 확인된 거짓말만 최소 2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이렇게 김건희 씨가 수족처럼 부렸다고까지 평가받고 있는 전직 행정관 2명. 지난번 증인신문 기일에 갑자기 나오지 않았죠. 불출석 사유서도 안 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다시 잡혀 있는데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석을 허가해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로 1심 재판이 6개월 안에 못 끝날 것 같다면 법원이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예를 들면 주거지를 제한하고 통신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허가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번 달까지 증거조사를 다 마친다고 하고 지금 이 사건을 꾸준히 취재하고 있는 언론들의 예상을 종합해보면은 연말이나 1월 초에는 1심 선고가 될 것 같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6개월을 넘길 가능성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보통 송영훈 변호사께서 극히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극히 낮다는 건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긴 합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 10분 보석 청구 심사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